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날씨가 정말 맑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람도 선선하고 언제 가을 태풍이 잦았나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수요일 오후네요. 아마도 이런 하늘과 땅의 모습을 40년 전 오늘 이 부산과 경남 지역의 거리와 골목 또 교정과 광장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분들도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이제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진 부마 민주항쟁, 오늘로 꼭 40주년이 됐어요. 이 땅에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는 또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채워가 보죠. 자, 오늘은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이 주는 느낌이 참 좋으면서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니까 좀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두고 표현한 사자성어는 무엇일까라는 문제입니다. 가을, 바람, 떨어지는 나뭇잎. 이것만 잘 생각하셔도 바로 정답이 나오죠.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나올 겁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 요즘 어떤 사색에 빠져드시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이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텐데 무조건 오늘은 10분 이상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름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월요일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0년 전 10월 16일 이 부산대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던 이 부마항쟁. 오늘 처음으로 이 정부가 주관하는 부마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서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 동안에 이제 부산하고 마산 일대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고요. 예. 그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열린 겁니다. 오전 10시에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마 민주항쟁 발생일이 이제 10월 16일이고, 이걸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이번에 처음 이제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졌다. 네. 그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마 민주항쟁이 이제 시작된 곳이 부산대 제1사범관 쪽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유인물 배포하고 이제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또 오늘 표석 개막식도 열렸다고 하네요. 예,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다. 이 기념일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제가 좀 메모해서 읽어드렸고요. 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이 노사 협상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시한부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4차 공교섭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교섭 결렬이 선언이 됐고, 오늘 이제 통파업에 아침부터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다들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전 8시 53분께 이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파업 없이 이제 비상수송 대책도 전면 해제되고 정상적으로 다 이제 운행이 됐습니다. 나름 아침에 좀 급박하게 돌아갔죠. 예, 사실은 이제 아침에 안 그래도 좀 이제 불안해서 일찍 좀 집을 나서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다행히 출근 대란은 없었던 거고요.
일단 뭐 그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총 인건비 기준으로 한 1.8% 정도 임금 인상하는 것, 그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인력 한 240여 명 정도 서울시에 이제 증원하도록 건의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임금 핑크제 운영 관련해서 이 해결 관련해서 이제 노사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강원도 철원의 이 야생 멧돼지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나서 이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지금 뭐 이 국내 멧돼지 확진 사례가 이렇게 해서 좀 7건으로 늘어난 그런 그렇죠. 그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군하고 지금 환경부 정부가 나서서 뭐 포획 작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미 좀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적잖이 듭니다. 네. 이런 속에 오늘 그 전북 고창군 해안가에서 멧돼지 사체가 또 발견이 됐어요. 네. 전북 고창이라고 하면 지금 이 접경 지역에서부터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멧돼지가 바다로 떠내려가서 거기까지 간 건지 아니면 그 인근에서 이 사망을 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쓰러진 그런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지금 연관성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런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종관리 지금 그 4개 권역에 지금 적용했던 가축 그리고 분뇨 반출입 통제 조치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이렇게 또 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군이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서 이 후방 지역 방공기지 주변의 지뢰를 좀 2년 안에 다 제거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끝났던 모양이에요. 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80년 그 기간 동안에 방공기지 방호 차원에서 이 대인지뢰를 전국 37개 기지 주변에 한 5만여 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제거 작업을 했고 2007년까지 이제 대부분 제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대략 이제 수치적으로는 한 3천여 발 정도는 이제 미회수 상태로 지금 예.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원래 묻혀 있는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도 오고 이러면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부터 상당히 좀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네. 일단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등산로 입구 같은 데서 등산로 같은 데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등산로 계곡 이런 쪽에 이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원래는 2024년까지 이거를 다 확인해서 좀 제거할 작정이었는데요. 2021년 10월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런 네. 이제 얘기입니다. 네. 정부가 이 화재 안전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그렇게 잦은 일은 아닙니다만 간혹 이제 네. 발생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또 의외로 또 자주 또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주택 성능 보강 융자 사업을 이제 내일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하면 이 화재 안전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 그거를 정부가 좀 그 장기 저리로 좀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네. 그리고 기존에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단독주택과 더불어서 아파트도 지원 대상이 좀 추가됐다 그럽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주택이 저희 집은 화재 안전 좀 보강 차원에서 뭔가 좀 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융자를 해주는군요. 융자를 해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 가구당 최대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연 1.2% 금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고 그러네요. 네. 네. 자, 이 소멸 위험이 높은 군 지역을 지원하는 특례군 이걸 좀 법제화하기 위해서 전국 24개 기초단체장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특례 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창립총회를 열은 거고요. 예. 이 인구 감소해가지고 지금 미니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여튼 그 최대한 지금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 N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이 지금 이제 평방 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이 일단 이 추진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이 지자체가 지금 이제 사라지고 인접 지자체에 이제 흡수 통합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들인데 예. 가능하면 이제 특례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싶은 음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지역별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네. 국회에도 또 뭐 의견 전달을 하고 이걸 이제 이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예.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 특례군의 법제화 과연 소멸 위기에 몰린 이 농촌 소도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네. 될 수 있을지.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 퀴즈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두고 표현한 사자성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가을, 바람, 떨어지다, 나뭇잎. 딱딱 생각하면 네 글자가 떠오르시죠? 오늘도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당첨자는 중간에 한번 또 프로그램 끝날 때 한번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사연 주신 분들 좀 소개해드릴까요? 5189님, 하루 12시간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계절이 가고 오는 걸 못 느끼고 지나가 버립니다. 내 나이 28살인데. 5061님,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가을이 되니 우울하네요. 드라마 보면 눈물도 나고 괜히 슬프고 어디론가 여행도 떠나고 싶고 벌써 10월 조만간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을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겠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해 한 해가 금방 가요. 아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잘 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306님, 단풍이 예쁘게 물든 가을이에요.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하셨고요. 1313님, 어깨 수술하고 회복 중인 남편의 쾌유를 바라면서 이 가을의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박미연 씨, 어떻게 하면 가을 타지 않고 잘 넘겨볼까? 씩씩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예? 답을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쓸쓸한 가을을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 답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237님, 환절기라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염에 아토피까지 몸이 힘들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자를 지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 가을을 맞아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에 빠져드시는지 이런 내용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다시 한번 내달라고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두고 표현한 사자성어 맞추시면 됩니다. 네 글자입니다. 예.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다음 지역 소식 듣도록 하죠. 전화가 올 거예요. 청취율 조사 전화. 그러면 매일 오후 3시 5분부터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그것도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전국 일주를 하루에 5분 이상 꼬박꼬박 듣고 계시다. 물론 여러분은 50분 이상 꼬박 듣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화가 오면 꼭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대전부터 가볼까요? 방혜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네, 앞서 뉴스 끝날 때 제가 기온과 습도를 받아 적는 습관이 있어서 매일매일 뉴스 하다 보니까 20.7도에 24%래요, 서울은. 네. 대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20.4도고요. 예. 70도 정도 됩니다. 습도가 70%요? 그러면 너무 높은데. 예, 어쨌든 기온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자, 오늘 한밭교육박물관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밭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입니다. 시대별 교육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전시실로 나뉘어 있는데요. 네. 전통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한 교과서와 교구,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기록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8년도에 지어진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건물을 활용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건물 자체가 의미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네. 더 자세한 교육박물관의 의미는 이시경 학예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교육은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가 밀접하게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과거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싶습니다. 옛날에 엄마 아빠가 이제 살던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그게 딱 뭐 책가방 어떤 거 가지고 다녔다, 책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통지표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진열이 되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나겠네요. 그 들고 다녔던 책가방 또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학창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셨고 아이들에게 특징과 사용법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했는데요. 네. 부모님의 설명으로 아이들도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했습니다. 또 교육에 관한 역사와 문화들을 보면서 지금의 교육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의 미래 교육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방희진 리포터 직접 가서 전시물들 다 보셨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1960년대에서 80년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일기장과 공책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네.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글씨를 또박또박 바르게 썼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화로 손글씨 교육이 축소됐고 또 컴퓨터로 과제물을 제출하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 학생들의 필체가 점점 엉망이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손글씨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능력, 또 문장 이해력을 높여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디지털 시대의 손글씨, 우리 교육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전시물들이 사실 우리의 교육 유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활 가까이 있으니까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까지 좀 공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 유물의 가치를 느끼면 함께 보존하고 미래까지 남겨줘야겠다는 다짐을 저절로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국민 소학 독본을 보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국민 소학 독본? 네, 국민 소학 독본은 예. 1895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정 교과서입니다. 현재는 초등학생용 국어 교과서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역사, 지리, 서양 문물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을 위한 역사적 산물인 만큼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네. 관련 토요 박물관에 대해서 김정란 주무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드는 너무 많이 바르면 더 잘 안 붙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지 않은 다양한 공예 체험을 하니까 더 즐거워하고요. 미니어처 만들기 중에서 옷걸이를 색칠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영어랑 수학학원 다니는데 둘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어요. 친구 엄마가 신청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어요. 좋아하는 색깔을 색칠하는 게 재밌었어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진행되기 때문에 11월 둘째 주, 넷째 주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 주말마다 이 토요 박물관 와서 이렇게 체험 활동하는 게 아이들에겐 더 신나고 재밌겠네요. 그렇죠. 예,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네, 토요 박물관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은 클레이 만들기나 민속놀이 같이 재밌는 활동을 주로 하고, 고학년은 역사 팝업북 만들기나 냅킨 공예, 한지 공예 등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매월 마지막 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뭐 그 밖에 다른 체험 프로그램들도 더 있을까요? 네, 일단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요.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유물탐구 체험교실 프로그램, 교실 속 전통놀이마당 프로그램, 박물관과 관련된 직업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네. 더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교과서 달달 외우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둘러보는 것도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수 위주 입시 교육으로 학생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럼요. 네. 한박교육박물관에 오셔서 교육과 관련된 유물들 보시고 또 교육과정의 변천도 살펴보고 교육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날씨 습도 70% 아니고요. 네. 50%로 맞습니다. 야외활동하기 좋으니까요. 네. 하루쯤 머리 쓰는 공부 내려놓고 가족끼리 편히 쉬면서 온몸으로 추억을 만드는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깨알같이 기상 정보까지도 다시 정정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잘못했어요. 서울 20.7도고 습도 34%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동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저녁 6시 때는 이제 70%가 될 거라고 저희 제작진도 이 대전의 습도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릉도로 가보죠.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울릉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울릉도는 현재 기온 18도로 해상의 물결은 1.5m 이내로 낮게 일면서 오늘 네.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평화로운 울릉도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이 깊어가는 가을 울릉도에서 과거 주민들이 먹던 향토 음식을 재현해 그 가치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지난 14일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슬로푸드 가을밥상 시식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울릉도의 향토 음식 하니까 말만 들어도 막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들이었습니까? 네, 이 청정한 울릉바다에서 채취한 미역귀로 끓인 된장찌개와 대황으로 지은 밥, 오징어찜, 긴잎 돌김전 등이 준비돼 식탁에 바다 향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예. 여기에서 찌개에 들어간 된장은 지난해 채취한 울릉도 우산 고로쇠 수액으로 담근 거였고요. 어허. 그 시식회에 차려진 음식은 모두 10여 가지였는데 예. 산에서 나는 부지갱이 나물과 고비, 두메부치 등도 감칠맛 나게 무쳐졌습니다. 아유,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일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음식은 뭘까요? 사실 그 모든 음식이 다 인기가 있긴 했지만 예. 특히 대황밥과 옥수수 범벅 맛이 좋았다는 분들이 어허,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들 음식에 울릉도 주민들의 옛날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슬로푸드 울릉지부장 한귀숙님에게서 들어봤습니다. 네. 옛날에는 식량이 좀 많이 귀해요. 자족하는 게 감자나 강냉 이런 거 하다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밥을 이제 늘리려고 살도 없어 귀하니까 양밥을 해 먹었는데 요즘은 가끔씩 이렇게 해 먹곤 해요. 보니까 옥수수 범벅이라는 게 있던데 주민들이 많이 먹던 건가요? 예. 옥수수를 껍질을 뺏기는 거를 떼끼다 그러거든요. 떼껴서 파치랑 콩이랑 이런 거를 넣어서 푹 삶아요. 그럴 때 우리 시절에는 사카린 같은 거 단 거를 조금 첨가해서 그래 먹곤 했는데 우리는 요즘 추억의 음식이에요. 네, 저도 옥수수 범벅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껍질이 벗겨진 옥수수 알맹이가 참 부드러워서 속이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요. 네. 대황밥과 옥수수 범벅은 정말 여러 번 줄을 서서 맛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아유, 옥수수 범벅 저도 좀 맛보고 싶어요. 걸쭉하게. 네. 옥수수 껍질 벗기는 걸 떼낀다. 네, 이게 떼낀다. 지역 방언이군요. 맞습니다. 떼낀다. 예. 예. 어쨌든 예전에 주민들이 먹던 음식들 그때는 뭐 어려워서 먹었지만 이제는 별미로 즐기면서 이 추억의 맛을 찾아 나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릉도만의 특별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요즘 제철을 맞은 방어로 조림을 했는데 이것을 넣어서 비린내를 잡고 영양분은 더했습니다. 뭘까요? 대체 네. 이 어떤 식재료인지 궁금하시죠? 네. 계속해서 한귀숙님의 설명 들어봅니다. 울릉도 엉겅퀴는 부드럽고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서 나물로 뭐 국거리로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븐 시식회 때는 엉겅퀴 방어 조림을 했습니다. 또 울릉도는 요즘 제철 방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린 엉겅퀴를 가지고 조렸는데
방어는 좀 비리잖아요. 그 된장 조금 풀고 엉겅퀴 이거 말랐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조림을 했더니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안 나고 맛이 아주 좋아요. 엉겅퀴가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 엉겅퀴는 간 기능에 좋은 실리마린이란 성분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효능을 지닌 식물인데요. 네. 가시가 없는 울릉도 엉겅퀴만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이날 엉겅퀴 김치도 선보였고 좋은 아하.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엉겅퀴는 이런 효과가 없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울릉도 엉겅퀴가 네, 울릉도 또 것도 특효다.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맛의 방주에 오른 식재료로 준비된 음식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맛의 방주는 뭔지 어떤 식재료가 있었는지 이거 둘 다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맛의 방주에 오른 식재료는 칡소와 손꽁치, 옥수수여 청주, 선말나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음식으론 처음으로 맛의 방주에 등재된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맛의 방주란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진행하는 전통 음식문화 보전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요? 이 세계 특정 지역의 전통 음식의 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199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걸 맛의 방주라고 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 맛의 방주에 오른 식재료가 아까 칡소, 손꽁치, 옥수수여 청주, 선말나리. 저 사실 뭔지 다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제 시식회엔 삶은 홍감자와 함께 칡소와 삼나물로 만든 산나물 칡소 불고기가 차려졌습니다. 예. 정말 여러 음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시식회에서 음식을 맛본 주민분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네. 음식 중에 불고기인데 삼나물하고 울릉 칡소하고 이렇게 불고기를 해놓았는데 그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슬로푸드 음식 중에 최고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수수 범벅이라고 맛있어요. 옛날 생각나고 진짜 옛날에는 이런 게 서민 음식으로서 지금은 이제 살이 많으니까 이거는 많이 안 먹지만 이제는 이게 아주 가끔씩 별미로 해 먹는 거지. 특히 저는 여기에 엉겅퀴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울릉도에 꽁치 젓갈을 넣었기 때문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요 식감도 갓김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네, 이 울릉도 토속 음식 시식회는 올해로 4번째로 열렸는데요. 네. 앞으로도 섬 대표 음식을 발굴해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려서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져 주길 기대해 봅니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울릉도 소식까지 들었고요. 오늘 퀴즈와 관련해서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까요?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보겠습니다. 0714님, 산후조리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수수 빠지네요. 또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또 활용을 하시네요. 0989님, 가을바람이 쓸쓸해집니다. 낙엽아 떨어지지 말아다오 하셨고 3027님, 노란 은행잎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보면 낭만적인 계절인데 그 밑에서 낙엽 청소하시는 분들 가을이 그리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 한아름 씨, 정말 신기하게 입추 지나면 하늘이 높아지더라고요.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 가을이 왔다는 게 너무 행복해져요 하셨고 3232님, 목동 이대병원 앞 지나는데 길가에 감들이 탐스럽게 익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4791님, 가을은 봄에 심어놓은 곡식들을 걷어들이는 결실의 계절이죠. 저도 들깨 걷어들이고 고추와 옥수수대를 베고 있답니다. 이런 사연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 가운데 한아름 아이디 가지신 분하고 3027 이 두 분하고요. 또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5189님, 2237, 5061님 이렇게 5분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고 있어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두고 표현한 사자성어. 가을, 바람, 떨어지다, 나뭇잎 생각하시면 바로 답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답과 함께 요즘 어떤 생각들 많이 하시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계속 선물 드리겠습니다. 3시 35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리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신압으로 단풍이 번지는 계절입니다. 지난달 27일 설악산에서 첫 단풍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오대산과 또 소백산, 서울의 북한산, 제주도 한라산에도 단풍의 첫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대산에 이어서 설악산은 오늘 단풍 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풍이며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전에는 하늘이 무척 맑았지만 오후 들어서 구름량이 제법 늘었고요. 목요일인 내일도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다소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상황도 좋은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강릉 12도, 대전, 춘천, 대구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 제주가 22도, 대전, 광주, 대구 21도, 세종과 강릉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큰 일교차 때문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9도, 습도는 35%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 사고 소식 간간히 들어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인데요. 김포에서 사고가 났고요. 갓길로 옮겨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혼잡하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정체는 모두 작업 여파인데요. 먼저 양평 쪽으로 상주 나들목에서 5km 밀리고 또 중원터널 부근에서도 서행입니다. 반대 창원 백면은 여주 분기점과 충주 일대, 이후 남지에서 내서 분기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백면 정체가 다시금 늘어 화성 휴게소 부근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차간거리 좁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이고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분이 업무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두 분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의 노인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노 기자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먼저 살펴보니까 이게 간단한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안 마련을 위한 4개 지역 지자체 간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네. 앞으로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합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사안 아니었습니까? 네, 현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경북으로 함께 옮기는 것인데요. 네. 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이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의성 비안면과 군의군 소보면 공동 후보지 두 곳입니다. 예. 문제는 이 두 곳 중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수와 군의군수와 모임을 갖고
선정 기준에 대해 대구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네. 어제 군의군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원영진 대구시장과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의군 4개 단체장이 합의해 통합신공항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네. 저는 끌 시간이 없어 그동안 논의된 여러 안을 종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건 다 백지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군의군이 어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대한 이 각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군의군 같은 경우나 의견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게 됩니다. 네. 그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 합의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들이랑 예. 후보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게 입장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각자들 군의군과 군의군은 단독 후보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의성군과 그 당초 공동 후보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떻게 후보지를 하느냐, 찬성률을 하냐 했을 경우는 두 가지 지역의 후보가 둘 다 찬성이 되는 것도 참여가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참여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찬성률만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예. 어떤 방식을 선정하고 어떤 데 기준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주민 의견이 다 반영되느냐 안 반영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각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각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최종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지자체 합의가 불발되면서 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시도민 전체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논의에 시도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네.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반드시 올해 안에 이 후보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꼭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종 이전지를 올해 내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주민투표에 최소 45일이 걸리는 만큼 이때쯤에는 되어야 하고 그래야 연내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올해 내에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년도 총선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탓에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 안팎의 분석입니다. 네. 이런 탓에 4개 단체장이 모여서 후보지 선정 방식에 합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전 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각종 반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처음에 뭐 더는 끌 시간이 없고 그동안 논의된 여러 가지 안을 종합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고 그걸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라고 이제 4개 단체장이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국방부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권 시장은 지자체 간 합의는 불가능해졌지만 국방부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권 시장의 이날 발언은 국방부도 과거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간 합의가 힘든 것을 알고 이번 선정 기준안 협의 때도 합의 불발될 상황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방부 측도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해왔고 물론 합의 불발 시 상황도 고려해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방부 관계자는 내심 합의를 기대해왔는데 아쉽다면서 양 시도가 제안한 수정안은 물론 더 좋은 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겠다면서 시도민 여론조사 반영 여부는 소음 문제를 감수해야 할 군의와 의성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온 안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의견도 듣고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 일각에서 우리가 가급적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의를 독려하는 것을 보고 국방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네. 가급적 빨리 결정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연내 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남일보의 노인호 기자였습니다. 자, 문자를 좀 더 소개해드리죠. 2213님. 5학년 들어 맞이하는 가을 왜 이리 더 쓸쓸하게 느껴질까요? 애들도 얼추 크고 나니 빈둥지 지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뭔가 활기를 불어넣을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50대 들어서서 더 외로움을 타시는군요. 214님 처음 문자 주셨고요. 5219님 나이 드니 젊을 때 가졌던 욕심들이 이것처럼 훌훌 날려갑니다 하셨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은 정답을 다 맞히신 분들. 예, 3433님 이번 주 단풍 구경 가기로 했어요. 벌써 들뜨네요. 산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셨고 1249님 가을은 나의 계절. 낙엽 밟는 소리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너무 바빠 못 들어요. 금강유역을 가장 바쁘게 지키고 있는 환경지킴이랍니다. 라는 사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시각 3시 46분 됐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매주 수요일에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음식 이야기 바로 감입니다. 네. 지금 이맘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서나 지금 빨갛고 노랗게 익어가는 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참 감 이야기를 탐스러워요.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뭐 이 시골 가면은 이제 마을 골목골목마다 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은 단감하고 떫은 감 이 두 가지로 나뉘죠. 예.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생것 그대로 먹었을 때 단맛이 나는 것은 단감. 네. 그리고 이제 그 생것 그대로 먹으면 좀 떫어서 홍시나 곶감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건 떫은 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맛 떫은 맛. 네, 예. 단맛 떫은 맛.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워낙에 이제 단감이 흔하다 보니까 단감은 우리 것이려니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단감은 일본에서 넘어온 품종들입니다. 단감이 일본에서 왔다. 대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생하던 떫은 감들이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떫은 감을 예로부터 이제 익혀서 혹은 말려서 이렇게 홍시로 만들거나 곶감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땅에서 자생하던 이 떫은 감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지 이게 또 지역에 따라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땅에서 자생하던 품종이다 보니까 무려 그 종류가 2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맛있기로 이름난 감들은 지역과 품종명이 결합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하면 무슨 감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품종이 이제 따라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경북 상주에는 둥시, 경북 청도에는 반시, 경남 의성에는 사곡시. 또 산청 가면 이제 단성시 또는 고종시, 고령에 가면 이제 수시, 완주에는 고종시 또는 고동시, 논산에는 월화시, 임실에는 먹시, 장성에는 비단시. 제가 좀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생소합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던 그 감들이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좀 낯설어 보이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아주 정감이 있습니다. 둥시는 감이 둥글다고 해서 이제 둥시. 시자가 감시자를 의미하거든요. 반시는 이제 납작하게 반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부르고 먹시는 이제 감 표면에 보면 이렇게 붓으로 점을 찍은 듯이 검은 점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먹시. 그다음에 이제 고종시는 이게 좀 흥미롭죠. 그 고종께서 좋아하셨던 품종이다 그래서 고종시. 고동시는 고동처럼 길쭉하게 생겼다고 해서. 길쭉하게. 그리고 수시는 이제 물이 좀 특히 많다. 수분이 많다 그래서 수시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외래어가 전혀 없죠, 보시면. 그러네요. 예, 우리 정서가 잘 표현돼 다 있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감 있는 순우리말인데. 표현이어가지고 전 특히 이렇게 감 품종 얘기할 때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 박상현 씨만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근데 곶감 하면은 또 경북 상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제 상주에서 이제 생산되는 품종이 이제 둥시입니다. 둥시. 네, 상주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이 상주의 둥시가 이제 떫은 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둥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네. 이건 또 곶감으로 만들어 놓으면 특히 더 맛있는 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상주감은 곶감으로 만든 상태로 보면 뭐 당도는 일반 다른 감들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높고, 네. 그리고 비타민 A 함유량도 7배 높고, 비타민 C도 감이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주 둥시는 다른 감에 비해서도 1.5배 정도 네. 비타민 C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하게 경북 상주에 가시면 가로수가 이렇게 감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예, 감나무 예, 가로수. 한 2,000여 그루 정도 이렇게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가을에는 아주 멋지겠네요. 지금 딱 이맘때 가시면 정말 아이고. 아주 붉게 익은 감을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예. 상주에서만 보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풍경이죠. 왠지 뭐 가로등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이 거리를 밝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떫은 맛이 나는 감을 곶감으로 만들면은 참 단맛이 풍부해지잖아요. 왜 이렇게 단맛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감이 이제 떫은 것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탄닌, 떫은 맛. 네. 와인 드시면 왜 혓바닥이 약간 좀 떫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탄닌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떫은 감 자체는 탄닌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떫은 느낌이 드는데, 떫은 느낌이 들지만 그 속에는 당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홍시로 만들거나 혹은 말려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탄닌이 비활성화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활성화되어 있던 탄닌은 떫은 맛이 없어진다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단맛이 확 도드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곶감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수분도 달아나니까 더 달아지겠죠. 농축되니까. 농축되니까. 그래서 일반 감이 한 20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진다 그러면 곶감은 한 50에서 60브릭스 정도. 그러니까 곶감이 꿀맛이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영양소도 비타민 A, C 이런 영양소가 그러게요. 앞서 말씀하셨죠. 그냥 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농축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감을 잘 말려야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경북 상주에 가시면 자연 건조하시는 풍경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참 아름답습니다. 진풍경입니다, 정말. 네. 그런데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네. 기계로 이제 감 깎는 건 요즘은 기계로 깎아내는데, 이걸 또 이제 꼭지를 매다는 것 자체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껍질을 깎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쥐어버리면 이렇게 상처를 입죠. 그럼 말리면 또 그게 거기가 표가 나죠. 우리 멍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꼭지만 잡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요즘은 건조가 이제 기계 건조가 있고 자연 건조가 있는데, 자연 건조한 것보다 기계 건조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연 건조한 것이 더 맛도 좋겠죠. 있고. 근데 자연 건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걸리죠. 그리고 변수도 많아지고, 변수도 많아지는데 이제 요즘은 곶감이 이제 수분 함량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반건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 반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 함량이 한 45% 내지 50%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아무래도 좀 질감도 다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연 건조한 곶감보다는 자연 건조했다 손 치더라도 반건시가 조금 더 가격이 싸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연 건조 곶감은 뭔가 이렇게 좀 살도 투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자연 건조하다 보면 이렇게 표면이 아주 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물감이 적고, 색을 보면 아주 밝은 주황색이 나타나고, 맞아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진한 색이 나타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혀로 넌지시 이렇게 눌렀을 때도 마치 우리가 그 밀도가 높은 조청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질감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곶감은 꼭 한번 이 가을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서 곶감을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는 건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그쵸? 예. 근데 그 곶감 겉면에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네. 흔히 이제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이라고 분, 표현을 네. 하는데 가루. 예, 네. 가루죠. 가루고 이렇게 이제 곶감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당 성분,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삐져나온 거죠. 네. 이렇게 안에서 이제 더 농축되다 보니까 밖으로 삐져나온 것이고 이걸 이제 손으로 좀 주물러 주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분이 곱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공 과정에서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는 이런 네. 과정도 거치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설탕이 귀하던 곳이니까 예. 요 분만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일종의 천연 감미료로 활용을 했었죠. 아, 그 정도예요. 네, 떡 만들고 이럴 때 다시 만들고 이럴 때 몰랐네요. 쓰고. 네. 예. 이 감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뭐 예전에 그냥 나무에서 따 먹었는데 요즘 뭐 아이스 홍시, 반건시, 홍시 주스 참 많죠. 네. 예. 그 감이 네. 한 번에 요 가을에 확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하게 생물은 활용하는 거죠. 저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하죠. 요즘. 네. 자, 오늘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2213-5219-1245-2888-7552님. 예,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